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와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을 하고 있죠. 또한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 규제만 내놓고 있어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더민주의 김진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 집값은 올라도 별 문제가 없다. 너희들은 세금이나 열심히 내라 라는 경악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추후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는데, 그러자 놀랍게도 즉시 이분께서 빛의 속도로 미통당 탓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야, 한국 정치 수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죠? 대단해요. 자, 이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020년 2번이 초선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이 초선 의원의 비례대표 출신이에요. 그마저도. 초선 의원이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로 지금 초선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우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배웠습니다. 툭 던져보고 아니면은 말고, 그래도 수틀리면은 미통당 탓해버리고 전 정부 탓해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수준을 보면은 가끔씩은 참 대단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을 스카웃해 와도 늘 이런 사람들만 귀신같이 스카웃해 오는 것인지 하여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국민들한테 그랬던 거는 아니고 통합당 의원들한테 했던 말이다. 뭐 이거를 지금 변명이랍시고 하고 있던데 좀 추하죠, 여러분. 아니, 어디 유치원 학예회 재롱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문제에 관해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 중에서도 부동산 보유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의 시점에서, 부동산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야당 의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여기서는 집주인이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의 경험이 있느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토론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야당은 무슨 놈의 의석수로 힘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고 말 한번 툭 던져봤다가 그거 뒤늦게 논란이 되면은 야당 탓해버리고 전 정부 탓해버리고, 이게 무슨 놈의 국가 지도층, 국회라는 말입니까? 이게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현실인가요? 유치원 학예회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집값이 올라도 문제가 없다. 너네들은 세금이나 더 열심히 내라. 이게 정말로 한 국가의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 개인 유튜버도 아니고 이게. 심지어 김진애 의원이 저 발언을 했던 당시 더민주 계열의 의원들은 크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까지 질렀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왜 지난 21대 총선이 끝난 뒤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했는지 다들 감이 오실 겁니다. 그죠? 저런 말을 했는데 일국의 국회 정당 제1정당에서 대규모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어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죠?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나라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말로 큰일이 났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부자들, 기업인들, 유능한 사람들을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인 양 착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미워하고 기업인들을 미워하고 유능한 사람들, 집주인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금을 뜯어 모아가지고 임대주택이나 몇 개 더 만들어줄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세금이나 열심히 내라. 국민 너네들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살기나 해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좀 사다리도 올라탈 수 있어야 그 인생을 사는 맛이 나는 법이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좀 이루어보고, 부자들도 집을 자산 보유의 수단으로 좀 활용하면 왜 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왜 집을 두 채, 세 채 가져도 괜찮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부유층들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동산 시장의 구매력과 소비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자가 집을 10채를 갖고 있어요. 그럼 부자 혼자서 그 10집 매일 하루에 한 채씩 돌려가면서 사나? 안 그렇다니까? 한 채에서 살고 나머지 9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윈윈이라니까?
부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안정적인 자산 보호 수단을 얻는 것이고,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돈 없는 서민들도 부자들의 어떤 그런 막대한 구매력, 다주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월세 혹은 전세 매물이라도 만져볼 기회조차 온다는 거예요.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 부자들의 어떤 그런 구매력이 있어야지만, 구매력과 소비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저 거대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도 함께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건설업계에도 붐이 일고, 건설 붐이 일어나야지만 건설사들도 먹고 살고, 건설사들이 활성화되어야지 거기에 딸려있는 일하는 수많은 서민들, 근로자들, 노동자들, 각종 납품업체로 먹고 사는 하청업체 사장님들, 이게 바로 다 같이 먹고 사는 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는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고도의 학습이 필요한 분야가 솔직히 아니에요. 잘 만질 줄 모르겠으면,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극히 제한적인 통제를 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시장에 맡기고 내버려 두기만 해도 이것보다는 잘 굴러간다니까요. 요컨대 온 국민들이 수동적으로 국가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국가가 집주인이 되고, 은근슬쩍 국민들은 그 밑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월세살이를, 임대주택에서 월세살이를 전전하는 그런 수동적인 세입자를 만들어버리려는 것 아닙니까? 국가는 집주인이 되고 국민들은 임대주택에서 월세 내고 사는 그런 월세살이 세입자를 만들려는 의도, 국민들의 의식주에서 주를 지배하려는 것이죠. 아주 지금 여기에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이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은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제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좋은 설명을 듣고도 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뭐 물론 여기 자주 오는 시청자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쪽을 고집스럽게 지지하는 그분들께서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극우 유튜버라고 욕만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들을.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어르고 달래도 안 되고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자기들은 이제 요소요소에 땅을 사놓고요. 자기들은 요소요소에 이렇게 땅을 사놓고 부동산 아파트 다 사놓고 어디 재개발되고 이럴 때마다 수십억 원대 부자가 한 방에 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정권이라는 거죠. 국민들은 임대주택에서 월세살이나 전전시키고 집 가지고 있으면 악당 취급을 하면서 정작 지들은 부동산으로 땅 짚고 헤엄치면서 뒤에서 떼돈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만약에 저쪽을 지지한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부의 성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살아있는 시장경제 원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동안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던 전세 매물만, 애꿎은 전세 제도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막대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모든 큰 그림이 보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만 수렁 속으로 자발적으로 기어 들어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산 내 집인데 집주인들은 내가 아니고 세입자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 그놈의 세금만 엄청나게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조세 저항이라도 벌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문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악당이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서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거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잘한다고 박수치는 분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힘없는 서민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그런 상류층의 마인드로, 거인의 마인드로 냉정하게 잘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전 국민들이 임대주택에서 월세살이하고 다 같이 가난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공평한 세상이 만약에 온다고 한들 다 같이 가난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북한을 보세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가난하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만 빼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사회가 흘러간다면? 보십시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전세 매물이 다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한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학생 여러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없는 살림에 이제 그 막대한 주거 비용을 전세 매물이 수도권 서울 지역에 다 없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막대한 주거 비용을 무슨 수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왜 지지를 하는 거죠? 집주인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 젊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첫 출발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서민이라고 해도 마음까지 서민이면 안 된다. 생각을 넓게 크게 해봐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돈은 없고 가난할지라도 마음마저 가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유능한 놈들한테서 돈이 돌아야 그게 밑에 있는 나한테까지 언젠가는 기회가 돌아온다니까. 이러면서도 외국인들은 거칠 것이 없는 허허벌판이고요. 무주공산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가 따로 없어요. 만만한 자국민들은 이제 총선 끝났다고 집주인들 잡아다가 악당처럼 조지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시장을 마음대로 열어놔가지고 외국인들이 현재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지역의 노른자 부동산들을 다 쓸어 담아가고 있습니다. 두 손 놓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요. 문정부의 부동산 선부당 정책 3년 만에 대한민국 부동산들은 중국판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의 청년들은 한국에서 살기 위해 중국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방 좀 제발 빌려주세요 하고 고개를 조아려야 될 판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얼음사이드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저 사람들 지지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문정부 지지하면 안 된다고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지하고 계신 당신들이 틀린 겁니다. 내 말을 믿어야 돼. 누가 진짜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사람인지를 들어봐야 된다니까. 제발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웃들을 한번 둘러보시라고. 안 찍은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당신의 잘못된 판단력과 고집스러운 광신적인 믿음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국민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집값이 올라가도 문제가 없다. 너네들은 세금이나 열심히 내라. 이런 말을 듣고도 설마 아직까지도 우리 인의가 좋다고. 집주인들, 부자들 어차피 얄밉고 배 아팠는데 잘 됐다. 나도 내 집 없었는데 잘 됐다. 다 뜯어버려라. 다 뜯어가 버려라. 이래버리면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규제들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건설 경기 전체를 박살내버리고 있는 이 한심한 정부 정책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아직까지도 미몽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본인들이 하늘 위로 쏘아 올렸던 그런 폭탄, 침이 내가 뱉었던 침이 다시 부메랑처럼 내 얼굴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